헬로 부동산 형사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상담을 받는 주제를 선택하였는데, 한 번쯤 전세에 살아본 사람이면 누구나 고민을 해봤음직한 주제에 해당해서 첫 번째 주제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제가 말하는 임대인은 부동산을 소유하시는 분으로 자기의 부동산을 전세를 주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임차인은 그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를 하고 살고자 하는 전세입자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로 성립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새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상담을 많이 의뢰하시는데, 그 내용의 요지인즉슨 지금 임대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곧 종료될 예정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돈을 주지 못한다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니까 보증금을 올려서 지금 집을 내놓는다거나,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임대인이 자꾸 만들면서 그 전까지 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변호사를 찾아오시면 되게 걱정을 해요. 최소 2억에서 많게는 5억, 6억, 7억, 8억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나라에서 주택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놨어요. 근데 그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기 어려워서 제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법률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보통 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 확정일자 받아놓고 전입신고 등록해놓고 거기 들어가서 사시잖아요. 전입신고는 동사무소 가면은 하면 되는 건데,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등록 등본을 떼면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사왔던,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절차가 쫙쭉 나오거든요. 전입신고와 실제로 거기서 사는 것, 그리고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는 게 보증금 반환 채권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는 요건 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택에 전입신고가 들어가 있어야 그 주택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확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5억짜리 주택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 3억 5천이 들어가 있다. 그 5억짜리 주택이 경매가 됐을 때, 경매가 되고 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3억 5천이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사가는 날짜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근저당권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눈이 동공이 흘리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평균적인 대한민국 사람들. 그러니까요. 너무 걱정되네요. 돈을 빌리고 싶어요. 그럴 때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린 거죠. 은행이든 어디든. 5억짜리에 대해서 4억짜리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는데, 내가 그 전에 먼저 3억 5천짜리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권을 확보를 해놨다면, 그 5억짜리 주택이 경매가 돼서 팔리더라도 3억 5천짜리 전세 보증금 반환 받고 나머지 1억 5천에 대해서 그 4억짜리 근저당권자에게 변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 다른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직장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입신고와 그 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갖춘 것처럼 동일한 효과를 보는 게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제도예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그 주택 주소지에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나서 등기부등본에 등재될 때까지는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려요. 근데 그 요건으로는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일자가 끝났다, 혹은 그 전에 주택의 주인과 그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이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같이 내야 돼요.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죠. 그러면 그 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돼요. 그제서야 우선 변제권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입신고를 딴 데로 옮기고 딴 곳으로 이사를 해도 되게 되는 거죠. 그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임대인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명시해달라는 재판을 내려달라. 그러면 그게 재산 명시 신청인데, 그럴 경우에 임대인이 직접 법원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임대인을 괴롭히는 거죠. 채권을 압류하고 부동산 경매도 신청하고, 경매되기까지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인이 돈을 주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자기 돈을 써서 돈을 주거나, 이렇게 합의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가장 좋은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야 되는구나.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야 돼요.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되나요? 네네. 겁나 힘드네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시키기.
근데 사실 부사장님께서 많은 케이스를 보셨겠지만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좀 임대인의 뭐 특성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솔직히 한 80, 90%는 돈 돌려주는 거에도 되게 힘든 경우가 많고, 말이 통한다 해도 돈 얘기 나오면 갑자기 태도를 확 바꾸는 경우도 있고,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다 느끼게 되죠. 예를 들어 전세 자금 대출 해준다고 해놓고서는 안 된다고 말을 바꾸거나 이미 계약금을 다 넣었는데 남의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전형적인 임대인들 되게 많아요. 오늘은 우리나라에 전세를 사시면서 그 한 번쯤은 누구나 고민을 해보셨던 집주인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지? 어떤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지? 라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